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IDLE를 사용하지 않고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셀을 실행한 다음에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 파이썬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명령 프롬프트 화면을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해주냐면 윈도우 로고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마다 약간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키보드 왼쪽에 보면 컨트롤 키와 알트 키 사이에 윈도우 로고 키가 있습니다. 사각형 4개로 그려진 거. 그걸 누르면서 R을 누르세요. 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무슨 명령어를 실행할 거냐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cmd를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cmd 입력했죠? 엔터 치거나 또는 확인을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커먼 화면이 보여지죠. 이게 바로 명령 프롬프트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 입력을 해주면 파이썬 셀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입력해 볼까요? 파이썬 하고 엔터를 치세요. 이렇게 네, 그랬더니 실행됐어요 라고 보여주고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봤던 파이썬 프롬프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프린트 써볼까요? 네, 프린트 다운표 하나 하고 내용 쓰고 다운표 닫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네, 실행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네, 이처럼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도 파이썬 쉘을 실행해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자, 이런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 이제 파이썬을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이 EXIT를 가로 열고 닫고를 입력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도 돼요. 자, 저는 EXIT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프롬프트를 보면서 이거는 파이썬 상태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파이썬에서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는 파이썬이었죠. 이 상태는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죠. 자, 이런 화면에서 이제 완전히 윈도우즈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X 눌러서 닫아주면 네,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 실행되지 않아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파이썬 설치해서 뭔가 빠뜨려서 그런 거거든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거나 또는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주면 되는데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제어판에 보면 프로그램에 제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설치한 버전이에요. 네, 이걸 눌러주면 제거를 눌러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파이썬 설치하기 부분이 있었죠. 그거를 참고해서 네, 파이썬을 설치해 주면 되는데 특히나 add python 해가지고 패스 있죠. 여기에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 데서나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삭제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 설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은 복잡한 방법인데요. 제어판에 시스템 및 보안에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이 제어판 한번 갈게요. 제어판. 네, 여기 보면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릅니다. 이렇게요. 자, 눌렀죠. 그럼 시스템을 누르시오 그랬어요. 시스템. 자, 여기서 시스템 어디 있나 보세요. 여기가 있죠. 네,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죠.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창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급에 보면 하단에 환경 변수라고 있죠. 네, 누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용자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사용자 이름에 보면은 여기에 패스다라고 있는 데가 있죠. 이걸 눌러주고 편집하겠다. 편집을 누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 설정된 패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지금 파이썬에 대한 패스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가 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경로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자, 어떤 경로를 추가를 할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로를 추가해 주면 돼요. 본인의 운영체제가 32비트이면 이 두 가지 경로, 64비트면 이 두 가지 경로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수정해 줘야 돼요. 파이썬 36-32라고 적어진 건 뭘 의미하냐면, 자, 3.6 이고 3.6 버전이고 운영체제가 32비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설치한 소프트웨어 종류 또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글자는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경로를 그 부분에다가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리눅스와 맥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리눅스와 맥에서는 보통 콘솔에서 파이썬 3를 사용을 하는데요. 콘솔에서 파이썬 3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파이썬 3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프롬프트 내용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했던 명령어 print hello world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파이썬 셀을 끝내려면 exit 가로 열고 닫고를 입력을 하거나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콘솔에서 파이썬 셀을 이용을 하고자 할 때 파이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전 코드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콘솔에서 실행을 했을 때 방향키 위로 가는 거를 계속 누르면 이전에 입력한 코드가 차례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이제 프롬프트 상태죠. 그래서 자, 프린트 하고 나서 자, 헬로 월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어요. 됐죠? 출력됐죠? 이런 방향키 위로 가는 거 눌러보세요. 네, 누르면 그죠? 이렇게 입력된 내용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한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방향키 위쪽 방향키를 눌러서 오류가 발생한 코드를 찾은 다음에 올바르게 수정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 화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실행하는 것을 했는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바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hello라는 파일을 저장을 했었죠. 그 내용은 뭐였죠? print hello world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명령 프롬프트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명령 프롬프트 화면 갈 때 어떻게 갔었죠? 로고 R을 눌렀어요. 그리고 cmd를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런 화면을 우리는 명령 프롬프트 상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까 그 hello라는 파이썬 파일을 어느 폴더에다 저장을 했었죠? C 드라이브의 프로젝트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글이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동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요. change 디렉토리 한 칸 띄고 cd 한 칸 띄고 자, C 드라이브 할 때 콜론 찍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표시입니다. 원표시는 여러분이 백스페이스와 엔터 사이에 보면 원표시가 있고요. 간혹 키보드별로 원표시가 안 나오고 역슬래시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폴더, 프로젝트.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 이렇게 해당된 폴더로 왔어요. 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기 써줬죠. 지금 C 드라이브의 프로젝트로 왔어요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이썬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이썬 썼죠? 한 칸 띄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CD 하고 나서 C 드라이브의 프로젝트 저장된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파이썬 쓰고 네, hello.py를 입력을 한 거죠. 즉 형식이 어떻게 돼요? 파이썬 쓰고 한 칸 띄고 파일 이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 해당된 파일을 네,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로 리눅스와 맥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리눅스와 맥에서 파이썬 3를 이용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파이썬 3 쓰고 한 칸 띄고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hello.py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은 그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와 맥에서 앞에 파이썬 3를 붙이지 않고도 네, 파이썬 파일을 그대로 실행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 자, 먼저 다음 내용을 hello.py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작성해서 저장을 할까? 그러면 여러 가지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을 해서 자,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네, 저장을 합니다. hello.py 파일을 저장을 했으면 이제 chmod change mode 권한을 변경한다 라는 겁니다. 이 명령으로 hello.py에 실행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권한에는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권한 R, read,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권한, 저장할 수 있는 권한 write, 실행할 수 있는 권한 X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행 권한을 주겠다 할 때는 플러스 X를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는 change mode 755도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숫자로 쓸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숫자는 이렇게 세 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유자에 대한 권한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소유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권한, 얘는 이제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각각 얘를 읽을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게 돼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써 볼게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다는 2를 쓰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때는 0을 쓰겠습니다. 자, 소유자는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속한 그룹의 권한 읽을 수는 있고요. 네, 저장할 수는 없고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 읽을 수 있고요.
네, 쓸 수 없고요. 저장할 수 없고요.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진수로 보는 거예요. 이진수는 끝에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요? 4하고 2하고 1을 더하면 7이 되는 거죠. 이걸 7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얘도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가 되죠. 자, 1이 있는 데만 더하면 얘가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도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라 표현해서 1이 있는 것만 더하면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chmod 더하기 x hello.py hello.py라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자, 파이썬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hello.py 파일의 내용에 보면 첫 줄에 이런 것들을 썼죠. 이게 핵심이 된다 그거죠. 이 내용을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셔뱅이라고 합니다. 이 셔뱅은 현재 파일을 실행해 줄 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셔뱅에 파이썬 경로를 지정해 주면 해당 파이썬으로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해 준다라는 거죠. 자, 파이썬이 설치된 경로는 어때요? 여러분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이 유저 아래 bin 아래 env 폴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파이썬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env는 환경 변수에 지정된 경로에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